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찬바람이 잦아든 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등의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올라갔는데 특히 충남은 올겨울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애플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한 건데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의 수입 금지 결정을 중단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는 고교 내신 등급이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간소화됩니다. 또 수능 선택 과목이 폐지돼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지로 같은 과목의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3명이 숨진 세종시 목욕탕 감전 사고의 원인으로 온탕 내 설치된 수중 안마기 누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안마기 모터와 주변 전기시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국민투표를 통해 뽑았던 올해의 10대 과학기술 뉴스가 1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과학계의 시각을 반영해 선정 방법을 바꿨다면서 국민투표 대신 선정위원회 중심으로 6개 분야별 10대 과학기술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대기질이 나빠졌습니다. 찬바람이 잦아든 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됐고 대기가 정체되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이어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충남은 올겨울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계속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탁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여 호흡기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은 호주에 강한 폭풍우가 불어닥쳐 11만 가구가 정전을 겪고 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호주 동부에 최대 시속 160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뇌우가 치면서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지역 송전선이 끊어져 약 11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또 59세 여성 1명이 바람에 쓰러지는 나무에 깔리며 숨졌습니다. 현재 이 지역 도로 곳곳에는 강한 바람에 500개 이상의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뽑혀 길이 막혔으며 주택 지붕들도 날아간 상태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성탄절 연휴 내내 거대한 우박과 폭우가 이어져 8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는 2028학년도 대입시험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고교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단순화되고 수능 선택 과목이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부터는 고교 내신 등급이 지금의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또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지만 융합선택 사회와 과학교과 9개 과목과 예체능은 절대평가만 시행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선택 과목이 폐지돼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공부해 똑같은 시험지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심화 수학은 국가교육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신설하지 않기로 해 2028 수능에선 미적분 2와 기하는 시험을 보지 않게 됩니다. 저출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등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기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 부처 간 협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를 효과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 원 오르면 재출산율이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인된 만큼 내년 초 발표할 저출산 대책에 육아휴직 확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고 직장인이 아니어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들도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현재 7살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12살이나 17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재정도 부족한 데다 자영업자 등 대상자를 늘리려면 다른 예산을 끌어와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저출산 대응 예산은 51조 원이지만 순수 저출산 예산은 절반에 그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것과 무관한 그런 정책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에 꼬리표를 달고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필요한 쪽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계 당국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권을 가진 인구 전담 부처나 인구 특임 장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저출산 기금이나 인구 특별 회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으면은 장기적인 정책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이나 실업보호 자체에 좀 확신을 주는 거죠. 정책적 실험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부처 협의와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국민투표를 통해 뽑았던 올해 10대 과학기술 뉴스가 1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올해부터는 그동안 대국민 투표로 선정했던 10대 과학기술 뉴스 대신 선정위원회 중심으로 6개 분야별 10대 과학기술 뉴스를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과학기술 주요 뉴스에는 모두 60개가 선정됐고, 이 가운데 새로운 준입자 애니온 현상 발견, 세계 최초 밀 스피드 육종 기술 개발, 2024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을 분야별 대표 뉴스로 뽑았습니다. 국민투표가 사라지면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상온 초전도체 논란 등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과학기술 이슈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태식 과총회장은 과학계에서 봤을 때 시각이 다른 것이라며 과학계의 시각 반영을 위해 선정 체계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안전을 위해 CCTV 수천 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관제원이 직접 화면을 살피다 보니 사건, 사고를 놓치는 경우가 잦았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무리 남성들이 공원에 모입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더니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CCTV 관제실에 알람 화면이 뜨고 경찰에 출동을 요청합니다. 중앙상공원에서 남자 2명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폭력으로 신고하겠습니다. 150, 여기 경산시 관제센터입니다. 전국 4번째로 경북 경산시에 도입된 스마트 관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3,000대가 넘는 CCTV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새 시스템은 AI가 이상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저희가 계속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피로도가 조금 높았는데 지금 현재는 화면을 계속 띄워주니까 그것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 되고 간제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각종 사건, 사고는 물론 사진만 등록해두면 치매 노인이나 실종자 얼굴도 스스로 찾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을 통해 더 똑똑해지고 관제 범위도 넓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학습 수업으로 도입을 추가로 하면서 이런 오탐을 줄여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현재 도입된 시스템 운영 성과를 보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생각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멀게만 보였지만 어느새 우리 옆까지 훌쩍 다가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혈중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26일
ITC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애플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3개월여 만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The small guys stepped up and they won. And I think that's really what's been so jaw-dropping here for Apple to lose this, especially into a holiday season. 애플은 곧바로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수입 금지 결정을 중단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디자인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요청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내년 1월 1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ITC 결정이 유지될 것에 대비해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의 판매를 미리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는 지난 21일,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밖에서는 이들 제품 판매가 계속됩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월가는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3명이 숨진 세종시 목욕탕 감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2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탕 내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가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모터와 전기 시설을 떼어가 정밀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목욕탕 주변으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이 연이어 들어옵니다. 장비를 착용한 감식 인력이 경찰 통제선 안팎을 분주하게 오갑니다. 70대 입욕객 3명이 숨진 세종시 조치원읍 목욕탕 감전 사고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이 열렸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은 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4시간 반에 걸쳐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사고 당일 진행된 1차 감식 결과 전선이 끊어진 흔적 같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차 감식에서 경찰은 한증막을 지나는 배전방과 욕탕 주변 전기 설비 등을 집중해 들여다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탕 안에서 강한 수압으로 물줄기를 내보내는 수중 안마기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수중 안마기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지하에 설치돼 있던 안마기 모터와 주변 전기 시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수중 안마기, 모터 관련돼서 일단 그쪽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국가적 정밀 감정은 되면 그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1차 구두 소견에서는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는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목욕탕처럼 습한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누전 차단기로는 감전 사고를 확실하게 막을 수 없다며 특화된 장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누설 연료 차단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누전이 되더라도 인체에 감전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라도 감전 방지 장치 설치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한 주를 묶어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휴식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노동지옥을 불러올 거라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 근로 시간은 지금까지 하루 단위로 판단했습니다. 하루마다 기본 근무를 8시간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으면 모두 연장 근로로 분류해 그 총합을 한 주에 12시간 이내가 되도록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 주를 통틀어 계산할 경우 만약 8시간에 못 미치게 단축 근무한 날이 있다면 8시간 넘게 일한 날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연장 근로 시간이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쉬도록 근로시간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원이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하루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이틀 연속 21.5시간씩 몰아서 일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노동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초과 노동에 대한 우려를 없애려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행정 해석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노동계가 문제로 삼는 최소 휴식 시간 등과 관련한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화학연구원의 연구실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죠.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알코올이나 플라스틱에 쓰이는 합성가스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태선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온실가스로 잘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감축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이 왜 중요한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원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원유는 땅속에서 갓 뽑아낸 정제하지 않은 그대로의 석유를 말합니다.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죠. 이런 원유를 갖고 이제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연료를 우리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분리하고 나머지는 석유 제품을 만드는 데 이용합니다. 네. 이렇게 원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최종적으로는 생성되어 배출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온실가스의 한 가지 물질로서 공기 중에 많이 존재하며 탄소 1개와 산소 2개를 갖는 분자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은 원유에 포함된 탄소를 대신해서 이산화탄소에 포함된 탄소를 활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때 석유가 아닌 이산화탄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를 이제 재료로 해서 만들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너무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이런 기술들이 그동안 상용화되지 못했던 걸림돌은 뭐였을까요? 크게 보면은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1990년대 초였지만 네네. 많은 국가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방향성을 정할 시기는 201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일부의 유럽 국가들 외에는 상용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경제성과 감축 효과 문제입니다. 다양한 기술이 부족하고요. 기존 산업에 적용하면 전체적인 어떤 그 밸류 체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과 감축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선뜻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법 제도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은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온실가스가 얼마나 어떻게 감축되었는지 감축과 제품에 대한 인증에 대한 방법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술과 제도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은 어떤 건지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석유화학 산업에서 지난 100년 동안 개발하고자 했던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건식계질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즉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반응시켜서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기술로 석유화학 산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함과 동시에 플랫폼 화합물이라고 불리는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이루어진 합성가스는 암모니아, 알코올,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원료지만 기존의 기술들은
모두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개발한 기술은 기존 기술과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형 합성가스 제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의 기술인가요? 예,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석유화학, 정유, 제철, 시멘트 산업 등에서 배출되거나 공장 내 라인에서 움직이는 네.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촉매 반응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혼합된 합성가스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부반응을 억제하면서 반응에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촉매를 확보했고 공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로 제조된 합성가스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중간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기존 공정에 적용하면 석유화학 생산 공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형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뭐 어떤 제품을 만든다기보다는 네. 그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직접 활용해서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특정 제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간접 활용해서 원료 물질로 합성가스를 이제 거쳐서 특정 제품을 만든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밸류 체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와 같은 기술의 확보는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잠깐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이제 박사님의 기술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건식계질 기술은 오직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그동안의 부반응이 있었거든요. 그 반응을 이제 억제를 시키면서 그게 이제 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했고요. 네. 약 1만 시간 이상에 적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촉매와 공정을 개발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기술이며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등이 이슈화된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상용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현재 기업의 기술 이전까지 이루어졌다면서요? 예, 촉매와 관련된 기술은 화학회사인 부흥산업사에 이전하였습니다. 네. 촉매에 맞는 공정기술은 기업에서 개발을 했고요. 기술을 이전받은 부흥산업사는 연간 8,000톤의 합성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건식계질 플랜트를 울산 산업단지 내에 구축해서 상용화 전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흥산업사에서는 탄소 중립 시장 진출을 목표로 25년도부터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을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외에도 제조된 합성가스를 활용해서 초산, 메탄올, 카보네이트 등과 같은 기존 화학 원료를 대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고 예. 추후 플랜트 수출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석유화학 제품을 그냥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밸류체인에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재료를 투입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탄소 제품이 나오게 만드는 네, 이제 그런 기술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개발하신 기술의 상용화가 머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개발한 건식계질 기술이 기존 산업에 빨리 스며들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 조정세와 같은 제도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위기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국제적으로는 탄소 중립, 기후 변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자, 유엔에서도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오명을 우리나라가 벗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장태선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파는 풀렸지만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까지 대기가 탁하다고 합니다. 외출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귀가 시 밖에서 겉옷 털기, 샤워 등 개인 위생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